80장 조조의 아들 황제가 되다. 조비가 동생 조식을 멀리 쫓아낸 후 조비의 신하 화음은 새로운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화음은 한동안 귀신에 시달리며 병들어 누워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장수 하우돈을 불러 은밀히 말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허수아비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의 위왕 조비를 황제로 모셔야 할 때요.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장군이 나를 도와주시오. 하우돈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날 이후 위나라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급 땅 하늘에 봉황이 나타났대. 임치 땅 숲에서 청룡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곳 업군 땅에 황룡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춤을 추었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봉황, 청룡, 황룡은 모두 상상의 동물이었으며 이 동물들이 나타나면 조만간 훌륭한 임금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화음이 꾸민 일이었어요. 하우돈은 솜씨 좋은 사람을 시켜 대나무에 종이를 붙여 봉황과 청룡 그리고 황룡을 연처럼 만들어 하늘 높이 띄운 것이었어요. 하우돈은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모든 일을 마친 후 연을 만든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우돈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다음 날부터 또다시 헛것을 보며 괴로워하더니 끝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모든 비밀을 아는 이는 화음뿐이었어요. 화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봉황과 청룡, 황룡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오. 이것은 곧 우리 위나라가 한나라를 대신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징조가 아니겠소. 우리가 황제를 만나 위왕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기라 다그칩시다. 그렇게 화음과 신하들은 허창의 황제에게 우르르 몰려갔어요. 화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나라의 시대가 가고 위나라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위왕은 덕이 많아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위왕에게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폐하께서 물러나시더라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헌제 왕제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쳤어요. 내 비록 특별한 재주와 능력은 없으나 잘못한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나라를 남의 손에 넘기겠는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화음은 전혀 물러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한나라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음의 말이 끝나자 다른 신하 하나가 성큼 나섰어요. 요즘 천하에 봉황과 청룡 그리고 황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새로운 임금이 나타날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폐하에게서 떠났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망설인다는 것입니까? 헌제 왕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동물이 실제로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믿을 수 없으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거라. 헌제 왕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신하 하나가 황제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관리입니다. 요즘 들어 폐하의 별은 여러 별들 뒤에 숨어 보이지 않으나 위왕의 별은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황제의 자리를 고집하시겠습니까? 황제는 울먹였어요. 세상에도 없는 동물을 봤다는 헛소문과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황당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일들 때문에 나라를 남의 손에 넘길 수는 없다. 단호한 헌제 황제의 태도에 또 다른 신하 하나가 황제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예로부터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일어선 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집안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나라는 400년을 내려오다 폐하의 때에 이르러 운수가 다했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자꾸 고집을 피우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황제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강도와 다를 게 없었어요. 황제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피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다음 날 화엄을 비롯한 조비를 따르는 신하들은 황제를 만나기 위해 궁궐로 모여들었어요. 황제는 신하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황제의 부인인 조조의 딸 조왕후가 물었어요. 신하들이 폐하를 뵙기 위해 궁궐로 모였는데 어찌하여 나가지 않으십니까? 조왕후의 물음에 헌제 황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대의 오빠 조비가 신하들을 시켜 나에게 황제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하길래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소. 조왕후는 기가 막혔어요. 나의 오빠가 역적이 되어 폐하를 협박한다는 말입니까? 이때 장수 조옹이 칼을 들고 황제의 방 안으로 쳐들어와 소리쳤어요. 폐하,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황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자 조왕후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니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황제의 자리는 천하를 휘어잡던 나의 아버님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오빠가 너희들과 한통속이 되어 빼앗으려 하다니 이런 짓을 하고도 목숨이 붙어있길 바라는 것이냐. 니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조왕후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조옹은 쓰러진 조왕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제를 윽박질렀어요. 더 이상 신하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시지요. 황제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화엄은 헌제 황제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폐하께서는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황제는 또다시 통곡했어요. 그대는 한나라의 신하로 어찌하여 역적이 되려 하는가? 그대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황제의 말이 끝나자 화엄은 매서운 두 눈으로 황제를 쏘아보며 협박했어요. 폐하께서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화음의 협박에 황제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감히 나를 죽인다는 말이냐? 화음은 질 수 없다는 듯 황제를 향해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폐하께서는 황제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되어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폐하를 대신해 위왕께서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보살펴 주겠다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렇게 계속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천하의 만 백성들이 폐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헌제 황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화음은 떠나려는 황제의 옷을 움켜잡고 협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물러나라면 물러날 것이지 어찌 이리 고집을 부린단 말이오. 황제를 노려보는 화음의 눈빛에 살기가 가득하니 황제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 꼼짝도 하지 못하였어요. 이때 조옹이 또다시 칼을 뽑아들고 신하들을 둘러보며 외쳤어요. 누가 옥새를 가지고 있느냐? 어서 옥새를 내놓아라. 신하 하나가 나서니 조필이었어요. 옥새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놓을 수 없소. 옥새는 황제 폐하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거늘 네 놈들이 대체 무엇이길래 옥새를 내놓으라 마라 짓거리는 것이냐. 조옹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발을 구르며 명령했어요. 저런 죽일 놈을 봤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조필이 순식간에 끌려나가 목이 잘리니 황제는 조필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화음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소리가 들리시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황제라 한들 봐주지 않겠소. 황제는 고개를 들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조비의 신하들과 부하장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빽빽히 모여 있으니 황제는 그만 온몸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황제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대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황제의 자리를 위왕 조비에게 넘겨주겠다. 다만 나와 황후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나는 남은 생을 편히 지내고 싶다. 400년간 이어온 한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220년 10월 조조가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날이었어요. 헌제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자 화음은 옥새를 빼앗고 황제가 쓴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어느덧 32년. 그동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으나 다행히 조상의 보살핌으로 황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살피니 나의 운은 아쉽지만 끝이 났다. 그동안 조조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고 지금의 조비왕이 높은 덕으로 뒤를 이으니 나는 이제 황제 자리를 위왕 조비에게 주겠노라. 화음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업군 땅에 있는 조비를 찾아가 황제의 가짜 문서와 옥새를 바쳤어요. 조비가 기쁜 나머지 웃음을 감추지 못하자 사마이가 말했어요. 일단 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새를 다시 황제에게 돌려보냈어요. 조비의 속마음을 눈치챈 황제는 옥새를 다시 조비에게 보냈고 조비는 또다시 옥새를 사양했어요. 황제는 하는 수 없이 조비를 직접 찾아가 옥새를 바쳤어요. 그제야 조비는 허창으로 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황제가 된 조비가 나라의 이름을 대위라 고치니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었어요.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는 다름 아닌 화엄이었어요. 조비는 그런 화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폐하,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천하에 2분의 황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한나라의 헌제는 산골짜기로 보내십시오. 조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헌제는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떠났어요. 화엄은 떠나는 황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어요. 황제를 몰아내고 새 황제를 내세우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새 황제께서 마음이 너그러워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니 다시는 궁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화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화엄의 착각이었어요. 조비가 황제가 된 다음 날 마른 하늘에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밝은 대낮인데도 칠흑처럼 캄캄해졌어요.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조비는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멀쩡하던 내 몸이 어찌 이리 아픈지 모르겠구나. 초췌한 얼굴로 조비가 중얼거리자 화엄이 대꾸했어요. 폐하, 이곳 허창은 한나라의 멸망과 함께 운수가 다한 땅입니다. 폐하께서 몸이 아픈 것은 이 궁궐에 붙어있는 온갖 한나라의 귀신들이 폐하를 괴롭히기 때문이니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십시오. 화엄의 말과 동시에 조비는 낙양에 궁궐을 지으라 명령했고 나라의 수도를 낙양성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시를 지어 조비를 비웃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나라의 운수가 다하더니 하루아침에 옛 강산을 잃어버렸구나. 조비가 천하를 다스린다 하지만 한나라보다 나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조조가 죽은 후 조비가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익주성에 있는 한중왕 유비에게도 보고되었어요. 유비는 헌제 황제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헌제께서 산골짜기로 가시다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를 갈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역적놈들. 그것은 강도가 아니라 조비가 시킨 부하들임이 틀림없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더니 결국 병들어 드러눕고 말았어요. 유비가 병들어 나라 일을 돌보지 못하자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은 제갈공명이었어요. 공명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조비가 가짜 황제 노릇을 하니 나는 한중왕 유비를 황제로 모시고 싶소. 왕세자 아두의 스승인 허정이 맞장구 쳤어요.
요즘 들어 우리 대왕의 별이 보름달처럼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왕께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한나라를 이어받을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명은 허정과 함께 신하들을 거느리고 유비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말했어요. 하루라도 주인이 없으면 전하는 어지러워지며 백성들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역적 조비가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으니 황실의 후손이신 대왕께서 하루라도 빨리 황제의 자리에 올라 한나라를 지키셔야 합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호통쳤어요. 그대들은 나를 역적으로 만들 생각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공명이 대꾸했어요. 역적이라니요. 조비가 한나라를 빼앗아 스스로 황제 행세를 하는 마당에 황제의 후손이신 대왕께서 한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면 나 역시 역적 조비와 다를 게 없소. 그대의 말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공명은 하는 수 없이 신하들과 함께 물러났다가 사흘 후 다시 모여 유비를 찾아갔어요. 한나라 황제께서 조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황제가 되어 역적 조비를 물리치지 않는다면 의롭지 못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백성들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유비가 대답했어요. 나는 황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하루아침에 황제가 된다면 그것이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비가 거듭 거절하자 공명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